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 안 읽고 주식하는 사람 진짜 곧 망합니다. 이른 새벽 문득 마음이 울적하여 잠에서 일찍 깼습니다. 그리고 괜스레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팍스넷에서는 실패담이라는 이런 게시판을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게시판이 마치 실패하고 좌절한 이들이 모여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곳처럼만 보입니다. 이곳에는 실패한 사람들 혹은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고자 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손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새벽녘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혹자는 제 인생을 대충 훑어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운 참 좋았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20대 시절 남들이 소개팅에 미팅에 한창일 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땀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르시시즘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면 감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저의 지난 시간들을 너무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잘난 척은 실컷 하네. 실패담 게시판에서 남 속을 긁어대는구나. 또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지금 장난하냐 하며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이 실패담 게시판에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지식만은 다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아플 정도로 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해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외로 명확하고 분명한 해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합니다. 떠나십시오. 망합니다. 실제로 망했습니다. 와 같은 경고성 말들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상황을 바꿔보려는 진취적인 메시지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른 새벽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한 번쯤은 왜 내가 실패했을까? 이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였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철저한 원칙과 자기관리 그리고 절제된 투자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을 온전히 투자 공부와 분석에 쏟았고 지금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한 뒤 움직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리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욕심과 조급증,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욕심과 조급증,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은 벼랑 끝으로 향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에 실패한 분들 대부분은 이 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10%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해야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까지 끌어들여 수억 원을 투자하고 억 단위의 수익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나면 한 번만 더, 이번에만 더라며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빈부격차가 심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감과 조급함을 느낍니다. 20대 시절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30대가 되면 조금씩 조급해집니다.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도 무언가 큰 걸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 뭐 있냐 한방이다 라는 심정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소위 작전주라 불리는 주식에 들락날락하고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이판사판이다라는 마음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고위험 파생 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지금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저는 단언컨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 그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원인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느긋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둑을 둘 때 초반 몇 수에서 조금 밀렸다고 바둑판을 뒤엎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둑의 본질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작은 손해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 손절.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실패를 부르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손절의 미학, 손절이 살 길이다 등의 표현이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절이란 본질적으로는 작전주에 무작정 들어갔다가 물리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손해를 더 보기 전에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투자의 말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작전주에 계속 손을 대는 이유는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믿는 환상 때문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만큼은 터질 것이다 라는 기대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욕심과 조급증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거대한 부를 안겨주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 역시 주식 투자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손실 구간은 경험했지만 그것은 확정된 손해가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했고 공부를 철저히 한 뒤에 판단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초우량주 그리고 잠시 사소한 이슈로 하락한 종목에만 집중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잠시 꺾였을 뿐 본질적으로는 강력한 경쟁력과 회복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 그런 곳에 제 돈을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낚시하듯 바둑을 두듯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그 기업은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매도합니다. 시장이 들썩이고 뉴스가 주식을 떠들썩하게 다룰 때쯤이면 저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식이라는 것은 바둑 한 판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바둑은 몇 수 밀렸다고 해서 바둑판을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읽고 인내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손실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책을 한 권 읽어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는 것처럼 투자 역시 하나하나 준비하고 검토하며 움직이셔야 합니다. 고기를 잡고 싶다고 미끼도 달지 않고 바늘을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진짜 기회는 항상 사람들이 떠날 때 찾아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여기저기서 이번엔 꼭 들어가야 해 라는 말이 들릴 땐 오히려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오십시오. 예전에 제가 중국 펀드에 투자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관심 없을 때 저는 공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올라가자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그때 조용히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뒤로 중국 펀드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망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관성에서 벗어나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떨어지면 끝까지 떨어진다고 믿고 오르면 끝까지 오를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읽고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마무리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기를 바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라도 손실을 경험했거나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정말 정보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의 욕심과 조급증 때문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 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글을 통해 진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면 저는 이 새벽에 손이 아플 정도로 긴 글을 적은 이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20대라면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전문성과 실력을 쌓는 데 미친 듯이 매진하십시오. 30대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차근차근 부를 축적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40대라면 함부로 모험하지 말고 노후를 준비할 때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이제 안정과 가족, 그리고 평온한 삶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한 방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 10채를 소유하고 매달 월세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도 결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20대의 땀과 30대의 절제, 40대의 전략적인 판단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투자 방식을 도박에서 투자로 바꾸게 된다면,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이 글을 쓴 모든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